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조상 대대로 선산의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었고 국민학교 5학년 중반까지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어요. 여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72년도에 그 당시에는 광주대단지 이모부가 여기 수진국민학교에 교감으로 계셨었고 제 아버지, 제 부친도 교직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상원국민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상원국민학교로 오시면서 전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해서 광주 대단지로 이주를 해오게 됐죠. 처음에 이삿짐을 싣고 광주로 대단지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살던 여주보다도 훨씬 더 촌이었어요.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 생각하면 갈마터널 있는 그 옆에 화장장이 있는 그쪽 길도 아마 넘어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할 때 그때는 뭐 길이 그거밖에 없었죠. 우리 후배님이라고 그랬을 때 가련동 사신들은 네. 거기밖에 광주로 넘어가는 길이 거기밖에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 길밖에는 제 기억은 없었어요. 그래서 꼬불꼬불해서 그 이삿짐을 싣고 넘어와서 안착한 곳이 경기도 광주군 충북면 수진지 79단지 48번지. 그때는 79단지라고 돼 있었거든요. 79단지 48번지. 지금 수진국민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 쪽에 중앙시장 맞은편 쪽에 조그만 이제 20평짜리 저희는 그래도 주택으로 잘 지어진 집에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여주에서 땅도 있었고 아버지가 정규직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짓고 이사를 왔어요. 자, 그런데 경기도 광주군 중북면 수진리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왔는데 곧 있으면 서울이 될 거라고 엄마는 철석같이 믿고 미리로 이사를 왔거든요. 엄마는 그다음에 처녀 때 서울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고 아버지는 뭐 장교 출신이었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래도 조금 깨어기 계신 분이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아마 복부인 스타일처럼 먼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선점을 하겠다고 아마 성남 광주 대단지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962년, 1963년도 당시에 서울시는 굉장히 넓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죠. 자,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성남시의 역사는 서울시의 역사하고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남시의 역사는 서울시의 역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63년도에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은 서울시를 점점 넓히고 있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72년도 제가 올 때만 해도 보면은 70년도 요게 지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 편입 예정지라고 되어 있죠. 성남시 그 당시에 광주 대단지뿐만 아니라 광주 대단지, 과천시, 과천 같은 경우도 서울시 편입 예정지였고요. 계속 서울시가 점점 넓혀져서 잠실을 비롯해서 이제 쭉쭉쭉쭉 남하뿐만 아니라 위쪽으로는 강서구죠. 지금 김포 쪽까지 거의 계속 서울시가 확장이 되고 있던 단계였었죠. 그래서 72년도 그 당시에도 성남시는 서울시 편입 예정지라고 일단 해놓고 70년대에 이제 성남 출장소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가 살아있던 그 환경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가 점점 확장돼 가면서 성북구, 성동구가 있고 여기는 서울보다 남쪽에서 아마 성남 출장소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에서 동쪽은 강동이고 강에서 북쪽은 강북이 되고 강에서 서쪽은 강서가 되시 강서, 강동, 강북이 있듯이 서울이 확장되면서 여기는 성남 출장소가 생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어떤 서류에 성남 출장소에 사인은 다 서울시장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성남시가 우리 엄마의 그때 말 맞다가 서울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80 항쟁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광주 그 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장이 만세를 부르고 니들 요구대로 다 해주마 해가지고 이제 구가 아니라 성남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73년도 7월 1일 날 성남시를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3년도면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기억은 다 나는 그런 나이였었고, 그래서 사실 성남시 이제 광주 대단지에서 성남시가 되고 나서 성남시에서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수진국민학교를 나왔고 그 이후에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 그리고 아주 학벌이 좀 거시기 하지만은 경원공업 전문대라고 하는 데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진, 풍생, 경원 모든 과정을 성남시에서만 저는 잘하고 태어나지만 않았지 사실 잘한 게 이 바닥이에요.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올리기만 하죠? 저도 힘들어요. 성남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처음에 79단위 48번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79단위 48번지로 와서 이사를 와서 12월 3일 날에 저 학교를 가는데 마을을 지나서 이제 수중문학교까지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학교 앞에 다 갔는데 오른발이 쭉 빠졌어요. 그 당시에 발이 어린 국민학교이니까 요만했었겠죠. 근데 그녀의 발이 이만큼이 쭉 빠졌었거든요. 지금 하는 말로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남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발을 쭉 빠져서 이러고 보니까 그 밑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수진국민학교 바로 앞인데 웅집이 있었던 거죠. 자, 성남시로 시승격은 됐지만은 아직도 집을 못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자료들 보셔도 옛날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웅집 같은 거 아니면 천막. 왜? 그 당시에 니들 집 짓고 살아라 하고 준 게 천막 한 동밖에 안 줬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그래도 집을 짓고 있는 집을 사가지고 와서 들어와 살았지만은 마을 단체가 거의 20평짜리 집을 지은 사람은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천막에 살고 있던 그런 상황에 성남시였으니까 명색이 시인데 왜? 대한민국 최초로 선이주 후 개발이라고 하는 이상한 도시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판교나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선 개발 후 입주가 돼서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공원도 있고 집도 있고 마트도 있고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다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그 당시에 72년도는 선 입주 후 개발이라고 하는 진짜 전촌 없는 그러한 역사가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 그 당시엔 여주, 아니 엄마는 저 여주에서 살지 왜 이런 데로 와서 이사 와서 고생을 시켜. 이게 서울이 될 거야?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돌마면, 뭐 도촌리, 지금 다 있는 마을들 이름이 있죠. 사송리, 사송동, 뭐 고등동, 지금은 고등동도 마찬가지 고등동으로 그대로 있고, 신곡동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직 성남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마을. 제가 성남 여행하면서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신곡동이거든요. 정말 마을길 들어가시 보시면은 성남의 옛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마을이 아마 이 신곡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곡동, 기쁘심자에 신곡동을 신촌동 불리라고 하나요? 예, 신곡동도 있고 신촌도 신촌동하고 예. 신곡동은 틀려요? 예, 보면은 깊은 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깊은 골이라고 해서 마을 들어가면 진짜 아직도 옛날에 그 공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직도 좀 남아있는, 왜?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 이 공항 때문에 거의 그쪽은 손을 못 대니까 거의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이쪽에 있고, 저희가 살던 수진리, 지금도 이름은 그대로 받아온 것들이 굉장히 많죠. 수진리, 성남국민학교 그 당시에 제일 하나 있었고, 성남국민학교 그러면서 성남국민학교 이후에 제1초등학교, 제2초등학교, 근데 지금은 뭐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제1, 제2도 뭐 학교 이름들이 다 바뀌긴 했는데, 제가 살던 수진리, 그리고 그때도 있던 봉국사는 저 위에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살던 마을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 고향이 여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주에서도 제가 태어난 집은 명성황후가 태어난 집에 바로 옆에 집이 제가 태어난 집이었거든요. 근데 명성황후 생가가 1995년도에 이제 복원이 되면서 제가 살던 마을은 하나도 흔적도 없이 싹 없어졌어요. 다 이주시키고. 그렇지, 당연히 제 생가도 없어지고, 제가 살던 어릴 때 고기 잡고 놀던 내가도 없어지고, 모든 제게 머릿속에 있던 모든 기억들은 지우개가 돼서 싹 지워지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왜 성남시의 역사를 그리게 됐을까요? 자, 어느 날 성남에서 이제 커가지고 여주 선산을 이제 가니까, 선산에 가면서 아이고 내가 살던 동네를 집을 한번 찾아가려고 갔더니 뭔가 없이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참 많이 섭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희 때는 어릴 때 그래도 뭐 민둥산이라도 있고, 그래도 농과 밭이 있고, 어릴 때 뭐 마무리 돌리고 그러면서 놀던 그런 마을들이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어느 순간 싹 밀어버리고 잘 지어진 그 명성황후 생가라고 하는 동네가 딱 생겨났더라고요. 제 추억은 하나도 없고. 자,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얘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도 벌써 어느 정도 30년, 40년이 흘렀다. 그래서 이거라도 저는 기록을 하자 하고, 저는 그 당시 내 마을이 없어진 거를 이제 속상해 하면서 성남시에 있는 마을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어차피 40년, 50년 되면 여기도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되기 전에 그나마 흔적이라도 좀 남겨보자 하고 작업을 했던 게,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골목도 찍고 뭐 나무도 찍고
그렇게 찍다 보니까 제게 직업 중에 하나가 말씀 안 드린 게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주로 쓰는 닉네임이 이제 분당꿈기라고 하는 이제 닉네임을 썼고, 그게 이제 한 90년대 때부터 블로그 시작될 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었으니까요.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골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옛날에 필름 때는 저장을 했지만 디지털로 바뀌면서는 어디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이거 보여주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블로그에다 올리게 됐고, 그러한 블로거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쭉 해놨던 게 그전엔 제가 다음 블로거였었으니까 이제 맨날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제 블로그 이제 다음이었으니까 다음 블로그에다가 맨날 이제 그때 뭐 검색도 되지 않는 그 성남시의 골목길 사진, 성남시 탄천에 피어 있는 꽃, 야생화 뭐 이런 것들 찍고 뭐 동네에 있는 고목나무들 뭐 이런 것들 찍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호수가 되고 그랬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진짜 별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러한 동네 골목길들의 풍경, 그런 것들을 찍어서 블로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다음에서는 파워블로거라고 하는 이제 넷대를 받게 됐고, 여행 블로그, 맛집 블로그, 그리고 우수 블로거라고 이제 사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블로그, 좀 우수한 블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라고 얘기하죠. 자, 그 정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남시에서 40년 정도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도 화보집을 이제 40년 됐으니까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사진을 찾으려니까 뭐 사실 공무원들이 찍어놓는 자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자유인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골목도 찍고 탄천도 찍고 일몰도 찍고 일출도 찍고 그렇게 찍어놓은 자료들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뭐 분당공지 이거 뭐야? 야, 얘 좀 한번 시에서 얘 좀 한번 불러봐. 그래서 시에 들어가게 됐고, 시에서 시 40년사 화보집을 제작하는데 제 사진에 시 40년사의 현대 사진의 대부분은 이제 제 사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남시 그러고 찍고 다닐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미친 새끼 저거. 저는 지금도 사진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관 스튜디오 정호라고 하는 사진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들이 왔을 땐 돈이 안 되는 사진이거든요. 골목길 다니면서 골목 사진 찍고 있고 산꼭대기 올라가 성남시 마을 찍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돈 안 되는 사진이잖아요. 저 미친 새끼자가 돈도 안 돼요. 저 진짜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요. 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성남시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그게 어느 순간 40년사라고 하는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사진들이 이제 자꾸 검색이 되고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남시에서 대량 구매를 하게 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또 성남시의 근대사로에서 한 600컷 정도를 중앙연구소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왔고, 그렇게 되면서 성남시 시사에는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사진사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 고향은 사실 여주라고 하지만 여주가 고향보다는 저는 성남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어릴 적 추억들, 중고등학교 때 추억, 가장 소중했던 그 중고등학교 때 추억들, 또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지금도 제 손녀까지 여기서 자라고 있으니까 저는 생산지는 여주일지 모르지만은
제 고향은 성남 이곳이 제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 없어진 고향보다는 지금 있는 고향. 그러면서 사진을 담을 때 가장 좀 더 따뜻하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고향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 또 이사 오고 싶은 동네. 지금도 저는 성남 다른 이제 문화의 집에서 사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님 사진은 사기예요. 내 사진은 사기래요. 사기 맞아. 사진은 사기다. 아름다운 사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사진을 찍으면은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여행지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찍으면 먹고 싶게 찍어야 되고, 광고를 하는 사진 같으면 갖고 싶게 찍어주는 게 프로 사진 작가다. 그게 프로 사진이야. 프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남시의 꽃 야생화, 제 페북 보면은 뭐 야생화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꽃 한 송이를 찍어도 남들보다 예쁘게 찍고 아름답게 찍고 진짜 사진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게 찍어주는 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찍고 사진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이 성남시 40년간 화보집을 맡게 된 이유가 공보팀에 불려가니까 처음에 이런 사진들을 주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들.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뭐 컨셉 같은 게 달려있지 않은 그냥 책상 서랍에서 흑백 사진, 칼라 사진 뭐 이렇게 한 뭉 되게 이렇게 줘서 그 사진들을 이걸 가지고 이게 어딘지 알아보고 이 사진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달라. 그게 기점 사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 보시고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요? 네. 그거 바로 저기 태평 사거리 있죠 지금. 네. 태평도 거기 앞에는 지금 수진역 쪽이고, 저 건너편은 지금 이쪽 앞은 태평동이고 저쪽은 수진동 쪽이에요. 예, 제가 여기 써져 있죠. 태평동에서 바라본 수진동 쪽에 네 맞아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면 알 수가 없죠. 왜? 저는 그 당시에 여기에 살았었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이거 그때 유일하게 있던 호남정의 에너지 주유소가 있었고 언덕이 있고 요 주유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 지역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40년 전, 비포 40년 전, 애프터 40년을 찾아내는 그 지역, 그 장소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과업을 받고 작업을 한 거죠. 지금이야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알 수가 있지만 요런 사진 하나만 가지고는 성남시의 어딘지를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그래도 칼라죠. 80년대 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어딜까요? 여기 빔이 없나? 요거 아닌가요? 요 옆에. 예. 자, 요거는 지금 남한산성 입구에 옛날에 우리 오래 사신 분들 알듯이 남한산성 입구에 66번 좀 쭉 들어가서 닭죽촌이 있던데 그 전에 지금 요 더 들어가면 비둘기 광장 있고 지금은 여기가 다
복개가 돼가지고 넓은 도로가 됐죠. 법원이 있는데. 네. 성남 법원이 있는데 그 앞 동네거든요. 그 앞에 복개를 하기 전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산의 능선, 곡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요 찍은 자리를 위치를 찾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주로 찾았던 것들은 그 당시에 이 주유소를 중점으로 해서 찾았었고요. 이 도로에는 주유소가 있었고, 요 다음 도로에는 산표연탄이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니던 그 길이었으니까 산표연탄이 있었고, 이쪽에 뭐가 있었고, 어릴 적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보고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같은 자리에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꽉꽉 들어차 있어서 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 비교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찍으면 여기에 건물들만 쫙쫙 들어서 있어서 길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 시작한 것들이 얘거든요. 이 자리에서 찍어서 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찍으려니까 결국에는 같은 그림을 찍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더라고요. 헬기는 1년에 한 번 타기도 힘들고 민간인들에게는 산불조심 그 헬기를 탄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성남시 일을 하면서도 헬기는 딱 한 번밖에 못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건물 옥상이나 올라가서 찍어야 되고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찍어도 같은 각도의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고 드론을 배우고 해서 자격증을 따고 해서 이제 같은 기점에서 그런 사진들을 찍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완성된 작업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네, 그런 과정들을 계속 저는 블로그에 기록을 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그래도 최근에 작업한 게 되겠죠. 이게 고등동이거든요. 고등동 지금의 그 용인서울고속도로 그쪽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고등동의 모습이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의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런 심정을 저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좀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그 당시엔 드론은 없었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가 드론이 없었으니까 용서고속도로 그쪽 올라가는 계단 그 길 인도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했던 그런 사진들인데 그때는 자연불악이었기 때문에 전혀 높은 빌딩도 없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됐었죠. 이게 2015년도죠. 그래서 이런 위에서 본 그림들 그러면서 그 뒤에 2015년도가 지난 다음 2018년도에 이런 모습으로 변했었고 계속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여기도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리네. 이전에도 요 마을 골목마다 다 찍어놓고 한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리네. 고등동 동묘일에부터 이렇게 찍어놨던 짤.
이제 헐기 전의 모습이죠. 고등동 마을 헐기 전에 있던 마을들의 모습들을 그려가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됐던 마을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기 전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여기엔 소중한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고향이라고 하는 따뜻함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려내기 위해서 같은 길들, 어쩌면 뭐 고등동 체육관, 지금도 저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대원 이동 쪽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원 이동도 조만간에 또 이제 지금 2주 거의 다 했고, 이제는 이런 모습들만 또 남게 되거든요. 그동안 호사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헐기 전에 바로 거의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헐으려고 이제 이거 다 쳐놓고, 자,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조금 짜증은 나는데 제 컴퓨터가 노트북이 느린 건가? 와이파이는 빵빵 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느려가지고 어디 뭘 하겠어요? 정말 예쁜 마을이었거든요. 곳곳을 거의 다 빈집들 돌아가면서 빈집까지 거의 다 찍어놨거든요. 야, 이게 제정신 가지고 못하겠네. 야,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떴어요. 새끼 제명에 못 살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떠났군요. 뭐 이게 거기서 이야기가 오가죠. 아, 이게 지금 로그인을 안 해놔서 댓글이 제대로 안 보이나 보다. 결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지구 뭐 카페 매니저에 사진 가져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왕남초등학교 좁은 골목길 루비와 사진 속 추억이 새록새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추억이 담겨있던 마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직 남아 저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없어지고 났는데 지금 어떻게 블로그 타고 검색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니까 반가워서 댓글을 남겨놓고,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동마다 거의 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는 작업들이 거의 댓글들이 거의 그래요. 어릴 적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어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고, 또 성남시에는 그나마 옛날에 없어지기 전에 흔적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겠죠. 제 개인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도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뭐 올해는 데크길이 생긴다고 얘기하던데, 그 유명하고 장사 잘 되던 풍천장어집 보시면은
오래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그런 데죠. 그래서 주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은 가장 최근에 했던 위례 말고 지금 최근에 공사되고 있는 데가 아마 산성동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 한 박자 또 쉬어야 되겠죠? 성남시라고 하는 마을, 성남시라고 하는 게 처음 개발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새끼줄을 쭉쭉 새끼줄로 줄 그어놓고 20평 안에다 집 지어놓고 살아라 했으니까 딱두개 썰어놓은 듯이 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20평씩 딱딱 잘라져 있는 것들은 조금 오래된 집, 그러면서 조금 시대가 흐르면서 요 집들이 하나씩 두 개씩 포개지면서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20평짜리가 있는 반면에 40평짜리가 있고 40평짜리가 있는 반면에 60평, 80평씩 옆에 집 하나씩 사가면서 평수가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위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 드론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도 계속 변화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역사를 그대로 그리는 재미가 있었고요. 상당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대성남문화원인데 뭐 영상도 막 깨지고 사진이 너무 고화질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모르겠네. 지난번 강의할 때는 이 정도 이 아니었는데.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성남시가 40년 지금 50년이 돼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지금 상대원동 같은 경우도 집에 상대원 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촬영 들어가보면은 이런 간판, 저 같은 경우에 간판이나 차량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걸고 찍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고 하다못해 옛날에 차량하고 지금 차량 보면 차량만 봐도 시대의 그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고 그러죠. 성남시도 마찬가지 남일유통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T439에 뭐 24 뭐 이렇게 나가죠. 자, 성남시 같은 거 옛날에는 2국이었었죠. 2국, 3국이었었거든요. 전화번호가. 저희 집이 2국에 6636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 두 자리로 42국으로 바뀌었다가 42국에서 다시 7자가 앞에 또 붙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거의 많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요 전화번호들만 봐도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후배님 오기시라고 예. 맞죠? 예. 옛날에는 진짜 2국 집에 뭐 동네 전화 몇 개 없을 때 그때는 2국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 추가된 게 4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7자가 추가됐고 지금은 뭐 3자리까지 막 추가돼서 이제 나왔으니까 굉장히 성남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가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게들이 이제 지금 사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지만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 직부로 내려 찍으면 이 건물의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굉장히 허술하고 스라브의 그런 집이었겠죠. 간판은 깔끔하게 돼 있지만 이제 이사하기 전에는 뭐 감사의 글들 여기를 찍으면서
너무하네. 우리 어머니는 몇 년대에 성남에 오셨어요? 저기 분당 초기예요. 80년대. 시범단지 1차 지금 80, 91년도. 91년도 91년도. 81년도 정도. 91년도. 그 당시가 지금 30년 됐어요. 제가 경원대 80학번이니까 경원대 축제할 때 거기 경원대에서 시범단지 고전 이매천까지 그 성남대로 마라톤을 뛰었었거든요. 옆에 다 논밭이었었고 돈밭이었어요. 시범단지 처음. 예, 거기까지 다 논밭이어서 기억하시네. 대학생이라고 그래도 마라톤하고 그러는 게 거기 이매천까지 물렁하다리까지 마라톤하고 돌아오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이매천 거기까지가 다 논밭이었으니까 거기 모내기 봉사 나가고 그랬어. 자, 풍생 나오셨으니까 농업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 저희가 농업을 배웠어요, 풍생이. 농업을 배우고 그쪽에 이제 농장도 있고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모내기 봉사도 나가고 농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도 나가고 그 봉사 나가면 그래도 막걸리 주는 맛에 봉사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집이 막 20평씩 집이 생기면서 생겨난 집들이 거의 이런 식의 집들이죠. 그래도 좀 나중에 잘 사는 집들이 이런 슬라브 치고 대문에도 이제 얹고 이후에 장독대 얹고 하던 그런 집들이 이제 생겨나고 시작했는데 그때를 아십니까? 이런 사진은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아시겠죠. 뭐 덤문도가 같은 경우는 향철이라고 그랬었는데 덤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들. 자, 이 사진은 보면은 골목에 이제 산성동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 개발되기 전의 모습과 지 앞에는 지금 신흥주공이었죠. 옛날에 신흥주공이 이제 개발이 끝나가서 포레스코. 포레스콘지 뭔지 하여간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영어 이름을 전화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어쨌든 신흥주공이 이제 재개발돼서 바뀐 아파트고요. 이제 이 동네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도 재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 이 정말 오래된 건물들 시멘트 빨간 벽돌집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블록에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진 집들. 요거 조금 내려가면 요 집들이 우리 어머니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저는 목동이요. 목동. 목동. 좋은 데서 이사 오셨네. 우리 이하연 기자님은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저 95년도. 90? 아이고 애네. 아유 29년째예요. 29년. 애지 뭘. 연세는 들었어도 성남에서는 애네고. 우리 아버님은 저요? 저는 70년대에 왔어요. 70년도. 0년도 70. 네. 네. 어르신. 저보다 오래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70년대에 와가지고 제가 7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80 항쟁하는 것도 예? 싸우면 80. 아, 그거는요. 그거까지 다 보셨네. 그건 못 깨겠어요. 예. 그거는 제가 보신 분이네. 이거 오다가 자, 요거 보시면은 집의 한쪽 모습이거든요, 여기. 옛날 20평짜리 집의 한쪽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뭘까요?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창문. 냄새 빠지라고 나가는 창문. 자, 그럼 요만큼이 이렇게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20평의 화장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럼 요 밑에 쭈루루 내려오면 요건 뭘까요? 화장실 7년대. 6년 7년대. 어르신이십니다, 역시. 모르셨죠?
자, 옛날에 이 한 경식 몇 년도 정도 지금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몇 년도에 요거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 재개발되기 전에 지금은 다 헐어냈지만은 지금 헐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화장실. 요게 지금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이런 거 아이씨. 화장실.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죠. 네. 이 구멍. 옛날에 성남시에는 이제 분뇨 차들이 다녔잖아요. 퍼 똥자는 빼더라고요. 맨날 퍼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그 차가 와서 이제 동네 입구 저쪽에 차가 골목길에도 다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소방도로 자체도 없는 그런 정말 열악한 마을이었잖아요. 진짜 불나면은 진짜 동네가 다 탈 정도의 그 소방도로도 어떻게 그렇게 땅을 설계했었나 몰라요. 그래서 동네 입구에다가 퍼 차를 갖다 대놓고 그 호수 이런 퍼런 호수 그 몇 개를 연결해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그 호수를 푹 집어넣고 한 사람은 안에서 휘휘 저으면서 이제 이게 퍼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죠? 60년대 서울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분녀차가 다녔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직도 성남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이 사진 보여주면 저 구멍이 뭔지 전혀 모르죠. 위에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있는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 성남이 고향이라고 하지만 성남 거의 아파트가 고향이 되는 거죠. 전원문화, 정서, 뭐 어쩌면 생활 도구 자체들도 지금 아이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참 찍을 때 날씨는 지기는데 자 위쪽으로 가보면은 바로 길 건너 앞 동네는 완전히 별 세상이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 깔끔한데 이쪽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소방도로도 없는 그런 20평짜리에 딱딱 지어진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지금 40년이 지나고 50년째 돼가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에 주공 아파트가 있기 전에 네. 거기가 예비군 교육장이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예비군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그 교육장이 나중에 신주공을 지었어요. 아파트요. 신주공 짓고 이제 헐고 포레스타가 지금 책임이 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희 사기화법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역사의 변화니까 그런 집이 있었다는 지금 아래 사진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요 사진과 요 사진이 보시면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평수가 더 넓은가? 네? 평수가 넓은 건가? 같은 산성동인데 지금 이쪽은 20평대 딱딱 잘라져 있고 이쪽은 옆집까지 먹은 거죠. 이제 한 집 두 집 먹으면서 이제 점점 집이 커지면서 단층이었던 게 2층 3층이 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의 변화가 이쪽은 덜 되고 이쪽은 좀 많이 된 거죠. 이걸 딱 보면 20평씩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깍두기 썰어 놓듯이. 근데 요거는 좀 더 커졌고. 느낌이 이쪽은 기울기가 있는데 이쪽은 좀 평지 같아요. 네. 위에서 집구르기를 찍은 거니까 거기도 뭐 어차피 숲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게 언제 찍은 거냐고요? 21년도에 찍어놓은 거예요. 한 20년. 제가 드론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윗모습은 드론을 찍고 밑에는 이제 저런 DSLR 가지고 찍은 건데 이 모습들이 21년도 불과 2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진짜 소봉도로도 없던 데가 물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게 소봉도로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 집 불나면은 뭐 옆집까지 다 살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사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재개발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성남시는 본시가지 같은 저는 이제 주로 성남 원도심을 이제 본시가지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뭐 어떤 분들은 구시가지 그러는데 저는 원도심의 자긍심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원도심 내지는 본시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본시가지에서 점점 파생돼서 판교까지 개발이 됐고 분당에 개발됐고 분당에서 넘어서 판교까지 개발이 돼서 가능하면 원도심에 그래도 좀 내가 먼저야 하는 그런 그래도 그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아무리 그쪽 사람들이 많이 낸다고 그래도 저는 가능한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된 건 이 원도심이니까 본도심 아니면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 한 채에 보통 5가구, 6가구씩 사는데도 집들도 많거든요. 근데 개발이 되면 통상적으로 뭐 다 이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3, 4천만 원 끼케야 한 1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아파트가 뭐 재개발에 뭐 당첨이 됐다고 해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너무 돈이 커져버리니까 못 돌아오고 그냥 광주시나 인근 용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동창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남에서 빠져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창회를 모이면은 불과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여기에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벌써 외지로 많이 빠져나갔대요. 물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건강을 생각해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재개발되면서 이제 이주로 빠져나간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 갈까요? 네, 그럼 잠깐 물도 마시고 볼일들도 어르신들도 화장실도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될 것 같고 다녀오십시오. 커피 한잔 드릴까요? 멘티하고 만나고 문자 오고는 알려줘야 되고 진짜 연결번호 나한테 넣으라고 그러니까 지가 내놨다고 여고를 시간이 어떤 어디가? 그러니까 난 인정해주러 가는데 인정해주고 꼭 제작도 안 해야 되고 제작도 안 하겠다. 나하고 지가 시간 올 시간이 없어 끝에 24시간 나갔는데 혹시나 인증번호가 가야 돼. 어디께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거기 안 갖고 갔어. 숫자도 저희가 과거 사진 현대 계좌번호를 넣으라고 저기 계좌번호를 지금 본 계좌번호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속이 알았다가
아 제작본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드리는 부분은 어렵진 않은데 하다못해 미래 경선 이게 제작본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거 퇴직했어. 많이 봤지 행사장에서 많은 게 그거해갖고 하는데 시간 나갖고 여기 한번 나왔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가 많이 보셨다고 그 작년에 6월 말에 퇴직하고 교육청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서울시청 시청 다 다녔지. 사람 신재철 제철이가 한 건데 아니 같이 거기 같이 있어. 이사가 계시네. 퇴직하니까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한 잔 드시죠, 커피. 아니 그 차량동을 사고 도장 붙여있을 때 같이 근무했어요 또. 여기 또 제철이하고 같이 일하시는구나. 그 저기 이천이 원래 이천이 그 이종관 씨는 연주잖아. 종관이는 이종관 씨도 같이 이제 점심도 먹고 같이 놀고 그래요. 종관이는 여기에서 같은 전북국민학교 같이 다니다가 그래서 이종관 씨한테 먼저 얘기 들었지 그 전에. 그래서 행사장에서 많이 봤지만 종관이는 전북국민학교 같이 다니다가 순임국민학교로 같이 또 넘어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분당 3불에 뭐해, 누가? 3불 감정. 누가? 이종관 씨. 불감실에 심심해 놀고 못하고 재밌다고 노는 것도 재미 없으니까 퇴직하고 그런 산불 감시해갖고 아주 산속에서 노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또. 환장하면 그렇다고 왜 삼분 근데 산속에서 너무 심심해 또 근데 심심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해도 아니 노니 집에서 퇴직하고 노르니까 아니 그 여기 돈도 워낙 작을 텐데. 아니 돈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뭐 할 일이 있는 게 좋지 할 아니, 일이. 선생님, 우일의 신도시 저는 사는데 우일의 신도시에는 그냥 산이었어요? 나는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올라가지고. 근데 논밭이었고 산이었고 그랬어요 다. 위대는 창곡동이라고. 예, 창곡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여드릴게요. 논밭에 밭이었고 군부대가 이쪽으로 거의 그리고 군부대. 이쪽에서 이제 아파트 이주할 사람들이 순환으로 와서 갔다가 임대해서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30일짜리, 35일짜리는. 순환 이주라고 여기서 이제 개발하면서. 위대 신도시 과연 어떻게 변할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니요. 저는 얼떨 때는 위례까지 와가지고 고생 많았죠. 이거는 자연마을을 벌써 허물어뜨린 다음의 모습이거든요. 아, 이 위례 신도시 이랬어요, 원래? 이게 위대예요 지금. 아, 어르신 때 궁금해서. 위례. 위례 궁금해서 내가 나는 모르니까. 위대는 창곡동이라고요. 예, 창곡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부모님이랑. 창곡동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창고가 있던 마을이죠. 자, 제가 살고 있는 사기막골을 사기를 굽던 마을이기 때문에 사기막골이고, 성남시는 어쨌든 또 남한산성하고는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서울과 뛰어내야 뛸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사기막골이 위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기 굽는 마을이 사기막골이에요. 마을. 그래서 성남시에만 사기막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천에도 사기막골이 있고 도자기로 유명한 데는 다 사기막골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있거든요. 창곡동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서 쓸 창고, 곡식이나 병기류 같은 것들을 그걸 참고했고. 예, 창고가 있던 마을이라 해서 창곡동이거든요. 대부분의 위례의 대부분은 창곡동이었던 거죠. 창곡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지 옛날 그 모르는 사람. 지금 이쪽이 저 길인데 그 당시에는 요 군부대 아파트거든요. 이거 군부대 군부대가 아파트. 많아요. 네, 그 당시에는 골프장도 전부 다 군부대. 골프장 부지하고 군부대하고 다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아니면 이쪽 밑에만 부락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고 위쪽은 거의 군부대 지역이었거든요. 이 위에도 지금 군부대죠. 골프장. 골프장 있어요. 지금 골프장 있잖아요. 이 밑에가 지금 미래가 마을이 생긴 데고. 요거는 그때 헬기를 타고 찍은 건데. 그 선생님 서울공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서울공항 있는지 모르고 왔어.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서 그래서 내가 알았을 거다죠. 비행기가 팍 할 때 많이 지나가니까 전혀 그걸 몰랐어요. 서울공항은 생기기가 옛날에 이제 이게 말은 있는데 쓰고. 살고 계신 위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 서울공항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시끄러워요. 아니 서시면 우리의 신도시인데 작은 나라 비행 시끄러운 게 아니라 과천 우리의 과천 살고 과천도 지나가고 하는데 멀리 가고 다 이쪽 비행기가 지나가더라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있던 마을의 그 아파트하고 버스 종점. 50번 지금 있어요. 버스 경기도 차. 저건 모르지. 저건 이제 모르더라고요. 있어요. 이런 모습이 물기 전에 마지막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차는 안 타는 버스 50분. 아, 진짜 이걸 하다가 제명이 못 들어가. 장지동 쪽에서 비행기 지나가요. 어디나 마찬가지 제일 늦게 때려부시는 게 종교시설. 대원사가 제일 끝에까지 있었거든요. 대원사가 제일 끝에까지 있다가 대원사는 그 위대동의 제일 꼭대기로 지금 있어요. 대토바다로 올라가서 큼직하게 저놓고 있죠. 좋아요. 좋아요? 뒤에 가 올라가니까 아주 막 산 올라가서 잘 들어갔어. 그게 그보다 한참 밑에 있었거든요. 예. 위치 좋은 데다 왜 이미지도 못 불러오고 왜 이래. 준비시는 아, 심란하다. 끝까지. 이제 할 수 없이 사진으로 풀어야 되겠다. 400만 원대 80만 원 해야겠어. 자, 성남시에서 저한테 이제 일을 건네주기를 요런 사진, 흑백에 요런 사진들을 저한테 준 거죠. 요런 사진들을. 이렇게 요런 사진들을 이제 주고 요 자리가 어딘지 지금 40년 전하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하고 좀 비교되는 사진을 좀 찍어줘라.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성남시하고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들이 이제 지금은 남게 된 거죠. 그전에는 맨날 골목길 사진하고 뭐 이런 것만 찍다가 그나마 이제 시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건물도 좀 자유롭게 좀 올라가기도 쉽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 들여서 드론도 공부하고 배우고 자격증 따고 해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찍다 보니까 밑에서 사람이 보는 이 눈 높이에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도 한계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해를 간 거예요.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성남시라고 하는 건 전 공항 때문에 평일날은 이걸 올릴래도 허가가 안 나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그 당시는 평일날은 허가도 안 나고 주말에도 그 비행 허가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찍으려니까 비 오는 날 있지 바람 부는 날 있지 그럼 못 올리죠. 근데 이런 작업하는 게 솔직하게 좀 쉽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역사에 진짜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 집도 한 거죠. 정말 쉬운 작업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선생님은 잘 아시겠네요. 예, 다 알아요. 저희가 주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장소가 어딘가를 찾아내는 게 주로 이제 산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로 이 산세를 주로 보고 저희가 알던 어릴 때 기억들을 찾아서 이 위치를 찾아내죠. 자, 중앙동 쪽에서 보면은 옛날에 중동이라고 그랬었죠. 중동 그 종합시장이 있고 종합시장 앞에는 하천이었고 그 하천에 포장마차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80년대 정도에는 종합시장 앞에 하천에 포장마차가 밤이면은 뭐 진짜 불야성을 이뤘고 서울 사람들까지 와서 먹고 가고
또 조금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종합시장 앞 하천이 있고 하천구 길만 건너면 바로 술집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 있었거든요. 사창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 그 지금 중동 지금 도한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재개발 지역으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도한지구라고 그러나요? 그 종합시장구 맞은편 쪽도 지금은 이제 재개발돼서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 지역이 바로 사창가 골목이었죠. 그래서 성남시로 승격을 하고도 매일 저녁 9시 뉴스 텔레비 보면 나오는 게 강력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성남 수정경찰서에 그때는 중부경찰서죠. 성남 중부경찰서에서는 뭐 살인범, 강간범 뭐 이런 거 잡혔다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남의 그런 모습들만 나왔어요. 왜? 진짜 그 당시에는 성남시 산다 그러는 게 어디 가서 얘기 못할 쪽팔리는 동네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서울에나 이런 데서 밀어서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 진짜 빈약한 사람들, 몸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물론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땅도 있고 해서 잘 살고 계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갖다 놓으니까 사실 갖다 집어넣을 때는 뭐 직장도 만들어주고 일터도 만들어주고 뭐 집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서 성남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이 일어나고 다시 성남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보니까 재정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강도 뭐 이런 사건들 숨어 들어오기 좋은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녁 뉴스 보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80년대까지도 거의 어디 가서 성남시 산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진짜 창피한 곳에 사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래도 집은 바닥바닥 20평씩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70년대에서 처음에 초창기는 천막촌이었지만 어느 정도 70년대 말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0년대 이것도 70년대 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제가 이 사진을 찾았던 거는 여기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충원탑이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현충탑이라고 그러죠. 그 현충탑이 여기 보이고 그래서 요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사창가 골목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 교회 있고 지금은 배수지 있는 그쪽인 거 이제 찾아내서 지금은 이쪽에 그 성일학원 그룹이죠. 이쪽에 성일 학교들 단지가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내서 이제 요 사진을 위치를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자리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드론을 올려서 이제 찍은 거죠. 자, 마찬가지 아까 하고 보면 요 산이 같죠. 요 산세가 같고 자 지금은 아파트가 쭉 들어섰고 요거는 연명 다리 드론을 뜨고 오는데 새가 지나면서 똥을 푹 싸가지고 카메라 렌즈에 새 똥이 묻었어요. 새들이 이제 드론 올리면은 지 영역 이제 침범하는 줄 알고 새들이 막 덤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똥을 싸고 도망가가지고 렌즈에 새 똥이 묻은 거예요. 지금은 아까는 진짜 비포장 도로에 후질근한 도로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훤하게 생기고 이쪽은 이제 성일 학원 단지가 되겠죠. 주차장 생기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이제 밑에서 찍으면은 그냥 밑에서 찍게 되면 정말 아까 같은 느낌이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 산도 안 보여요. 밑에서 찍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그 정도에 가서 이제 올려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여기가 성호시장이고 지금은 요건 뭐 비화 시범물이지만 요 자리도 굉장히 유명하죠. 오래 사신 분들은 3.1 주유소죠. 옛날에
코너. 예. 네. 이 자리가 3.1주유소 자리죠. 이 3.1주유소 정말 성남에는 그 당시에 주유소가 몇 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 자리들 뭐 이쪽엔 경인에너지 여기는 3.1주유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지금 저쪽에 포레스티아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이었고요. 요거는 어딜 보고 찾았을까요? 요거는 요 건물을 보고 찾았거든요. 요 건물이 제일초등학교거든요. 지금의 제일초등학교고 이쪽은 지금 새로 개발된 그 헤어룸 도서관 밑에 지금 롯데 무슨 아파트예요? 헤어룸 도서관 밑에 뭐 하여간 럭셔리한 아파트가 여기 들어섰거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분당 쪽으로 들어가는 터널 생겼고 이 초등학교를 요 건물을 보니까 초등학교고 지금은 이게 넓어 보이지만 그게 여기 지금 은행나무 껴져 있고 여기도 완전히 싹 펴냈죠. 요러한 모습들, 요런 특징 있는 것들, 요거 기억나시죠? 요 건물. 흐릿하지만 종합시장이거든요. 중시. 네. 위에서 보니까 종합시장인 거예요. 지금 사진이 흐릿하지만은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금 40년 흐른 뒤에는 같은 자리에 이 아까 이쪽에 있던 건물들을 싹 헐고 다시 지금 아파트 지금 재건축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학교가 요거죠. 아까 보였던 학교가. 학교 옆모습 보이죠.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대충 비슷해 보이시죠? 종합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건물 대신 예에 가려서 안 보이는 이건 한신코어죠 이게. 그 건물이고 제일초등학교 그리고 중동 재개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얘가 지금 제일초등학교거든요. 자, 제일초등학교에서 마주 보니까 이쪽에 현충탑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 이 도로 쭉 들어가면은 위례에 가는 길이죠. 이 길을 쭉 넘어가면 위례가 나오게 되고 요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통보 아파트가 생겼었죠. 통보 아파트 있는 그림까지는 저한테는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보고 이 사진 촬영을 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어디? 바로 공무원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배수지였더라고요. 여기 지금 찍은 위치는 배수지예요. 자, 성남시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배수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 꼭대기에다 가압장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 놨었죠. 물을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서 물을 저장했다가 각 가정으로 분배시켜주는 가압해서 높은 데서 내려줘야지 물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 배수지들이 성남시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은행신부론이라고 아실런가 몰라요. 은행신부론 아세요? 한 분. 딸랑 한 분만 아세요. 두 분도 아시네. 자, 은행신부론 같은 경우도 바로 배수지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 배수지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만한 관이 이렇게 보이고 그 일부러 배수지였던 물 가둬놨던 탱크를 지금 연못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새들도 와서 물 먹고 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의 산 꼭대기에들은 거의 중동도 마찬가지 중동에도
그 배수지가 있고 이쪽 길 건너도 배수지가 있고 산 꼭대기 거의 배수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배수지에서 찍었겠구나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금 40년 전에 자, 마찬가지 일로 가면 지금 이제 터널이 생겼고 현충탑, 충원탑 자꾸 충원탑이 나왔네. 이 국민학교 시대들은 국민학교라고 자꾸 나오듯이 현충탑이 있고 학교 있고 여기 다 때려부셨고 다 때려부셨고 이렇게 됐죠. 같은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만은 처음에 찾아내기 힘들어요. 요것도 사실 찾아낼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야, 이게 어딜까 굉장히 헤매고 했었는데 보면은 그 당시엔 뭐 헐벗고 뭐 이러고 그래서 찾아낸 데가 이제 태평호월에서 봐지는 수진동 성당. 자, 요게 수진동 성당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수진역이네 지금 보니까. 예? 뭐 사거리 수진역이 있는데요. 수진역에서 성당으로 가는데 수진동 성당 아니에요? 아니죠. 수진역보다 반대쪽이죠. 수진역 고개 넘어서 위로 올라왔어요. 태평 오거리 정도 올라와야죠. 태평 오거리요? 네. 태평 오거리 정도 이쪽 그 성당 라인이니까 네. 옛날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성당 밑에가 옛날 국제시장이었거든요. 네. 거기 바로 이게 사거리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국제시장이 되는 거죠. 예, 국제시장. 예. 여기가 국제시장이 되는 거 성당이 있고 요걸 보고 찾아냈으니까요. 요거 보고 반대쪽으로 쭉 올라오니까 이쪽엔 이제 그 당시엔 뭐 이렇게 허허 벌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이게 72년도 이게 찍혀 있으니까 보면은 이 동네는 지금 어디에? 예? 여기 이 근처 현재 수진동 여기보다는 한 블록 저쪽이죠. 말씀은 지금 현재 사진 이 동네 사진이 없느냐고 가져오신 요 동네. 예. 비교할 수 있게 저희가 아, 예. 그거는 저 뒤에. 아까 그랬던 데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진짜 변해도 너무 변했죠. 근데 이걸 이 밑에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전혀 비교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 뒤에 성당은 여기에 있는데 이 작은 게 성당이죠. 옛날에 그렇게 컸던 성당이 지금은 아주 작게 보이겠죠. 그 국제시장이 있던 자리도 지금은 없어지고 국제시장 대신 성남시에서 한 번 건물 주차장하고 같이 건물 들어가 있고. 자, 요게 또 재밌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아마 지금 이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 오면은 여기가 태평역이 되거든요. 지금 사진 찍은 위치 정도가 태평역이고 태평역을 쭉 지나가면 신풍제지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고 신풍제지 앞쪽에는 썰매장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신풍제지 앞에 스케이트장 가서 스케이트 타고 했었거든요. 자, 그걸 생각했을 때 봤을 때 요거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거든요. 미진호 건물 기억나세요? 예. 요즘 뭐 성남시의원으로 계신 강상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보다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지금 신풍제지 그 자리에 지금 3부 아파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신풍제지 그 당시에는 한참 속이었는데 신풍제지 바로 거기 이제 탄천 나가는데 거기 있었거든요. 수진공원 있죠? 그렇죠. 근데 수진공원 바로 밑에 거기 신풍제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수진리 고개에서 내려가서도 한참 들어가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참 들어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뭐 한 발짝 가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은 얘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정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커다란. 그 당시에는
이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었어요. 미진호. 그리고 미진호 앞에 여기가 지금 중앙시장이거든요. 중앙시장이고 그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이 하천이 요쪽 지역 이름의 지명이 탈리였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보니까요. 하천이 앞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가요. 요거요? 네, 아스팔트요. 많이 늦은 거. 제가 살 때는요. 비포장 도로였었어요, 거기가요. 비포장이요. 비포장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여기 중앙시장 그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하천에. 네, 이쪽 중앙시장. 네, 거기 아스팔트가 지금 차가 일반 통행이었거든요. 예, 지금 저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살 때는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포장이었었어요, 완전히. 다리도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진 대충 된. 예, 미지로 공장 가려니까 건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나무로든 목재교죠, 그냥. 그리고 일방 통행이었거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일방 통행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복개되면서 지금은 뭐 흔적도 뭐 없죠. 못 찾죠. 지금 이후에 이사 온 사람들 치면 이거 못 찾죠. 미진호 보고 요거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물이 맨날 시꺼멓고 그랬었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동네 이름 자체가 지금은 중파 있는 그 중파 뒤에가 동네 이름이 탈리였죠. 자, 성남시 탄천 탈리. 그래서 탄자가 있잖아요. 그 숯 만들던 마을. 남한산성에 숯을 만들던 마을이라서 탄리가 있었던 거고. 탈리를 흐르는 물이니까 탄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천, 탈리, 창곡동, 사기막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지명의 유래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다 복개돼서 완전히 지금은 또 다른 결국에는 요 산만 보고 찾아야죠. 이 정병원 자리하고 밑에서 찍으면 전혀 밑에서 찍으면 요만큼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올려서 비교 촬영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1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보고 만들었고요. 자, 72년도인데 마차가 다니죠. 이게 72년도는 광주 대단지 시절이고요. 73년도부터가 성남시니까. 자, 광주 대단지 시절이지만 어느 정도 길만 만들어놓고 완전 민둥산이었거든요. 민둥산에 줄 거놓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 했었으니까. 그 마차이고 같은 자리 마찬가지. 요 건물 보고 자리 찾고요. 지금은 이쪽 지금 완전히 다시 또 재개발돼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지금 건물 벌써 어느 정도 꽤 올라갔죠. 그래서 몇 년, 조만간에 다시 이 작업을 또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고 있거든요. 비포 애프터에. 자, 신흥동, 원경, 멀리 희망대공원 있죠. 진짜 그때는 다 민둥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본시가지에 지금 조금 도로가 넓다 하는 지금 요 앞에 도로, 중앙시장 앞에 도로 다 복개천이라는 거죠. 그때는 다 하천이거든요.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다 하천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복개를 하고 이렇게 도로가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풍생고 앞에서 거기 다 하천이었고 마찬가지 다 복개한 하천이 뭐 그거 다 열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민둥산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언덕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가요? 원래부터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조금 밀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연세가 아주는 60 나이는 됐는데 이 저기를 잘 모르겠어 그 의미를. 그 모르겠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1년생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도 산이 다 민둥산이었어요. 근데 4월달 되면은 식목일이라고 나무 해오래요. 나무 심는다고. 예병 산도 민둥산인데 어디 가서 나무 해오라고
어렸을 때 그러면서도 씹으면서 그거 뭐 여기서 캐다 여기다 심으면 뭐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전쟁 끝난 게 몇 년도예요?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54년도 종전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는 화목이 불 떼고 다 하니까 나무는 전쟁 이후에 나무도 없지 거기다 없는 산 빚는 불 떼느라고 또 다 나무 배에다 쓰고 하니까 전쟁 이후니까 당연히 산에 민둥산이었었던 거예요. 뭐 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거의 조금만 밀면 되는 이 택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성남시가 이 조성되게 된 이유가 박정희 장군이 성남시는 산으로만 돼 있으니까 택지, 농경지를 많이 훼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으니까 별로 나무 밀지 않아도 되고 값 까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둥산이었던 이유가 전쟁 이후에 뭐 그렇게 오래된 지금이야 40년 50 종전연지가 뭐 한 70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진짜 울창하게 자랐고 또 지금은 땔감 자체가 지금은 뭐 나무를 떼질 않았잖아요. 그때 저희 선생님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집에서 난방하는데 밥하는데 쓰는 게 다 나무에다가 뗐어야 됐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장산 여기 있잖아요. 네. 영장산이 제가 그 바로 앞에 봉국사 앞에 살았거든요. 봉국사에 그 보니까 봉국사처럼 있고 이렇게 쌍묘 있는 데 사셨고요. 예? 쌍묘 있는 데 아니 사셨고 지금 밑에 제가 할 때는 영창대군묘가 있었어요. 네. 아시는지 몰라도 네. 영창대군묘가 그 봉국사 밑에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왔을 때는 정말 좀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고 영장산에 제가 올라가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72년도인가요? 72년도 사이에 거기서 그 사방농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계속 그래갖고 그게 영장산에 나무가 생기게 된 원인이에요. 사방농사 산이 비 오면 무너지고 막 하니까 사방농사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무를 계속 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나무가 없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니까 나무가 없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옛날에 뭐 인구가 적을 때는 그냥 좀 나무 밀림도 있고 했었겠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땔감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점 전쟁도 났고 전쟁 이후에 나무는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택지 만들기도 편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조금만 밀면은 그냥 새끼줄만 치면 됐으니까. 그랬던 데가 지금은 요거는 제가 좀 잘못 찍은 게 한 블록 저쪽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한 블록 이쪽에서 찍었어요. 종합시장 쪽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일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찍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지금은 또 여기 다 때려부시고 여기도 지금 아파트 거의 올라가 있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작업하는 게. 지금 아까 사진 이런 사진 비슷한 사진 보셨었죠? 비슷하네요. 보면은 아까 거 보고 지금 또 비슷해요. 그냥 그 사진이 옛날 그때를 아십니까? 사진 보면 이 사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찾아낼 것들은 아까는 여기에 성당이 있었고 국제시장이 있었지만 여긴 그게 없거든요. 자, 옛날에 72년도 80년도 될 때까지 성남시를 오가는 버스가 66번, 36번, 570번 그랬었죠. 그래서 버스의 종점이 구종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36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39 버스 239 의대 가는 239가 생겼고 그래서 66번하고 36번은 영등포 쪽으로 갔었고 66번은 을지로 오가 쪽을 오가는 버스였었어요. 그게 79년도 정도에 이제 제3 한강교 한남대교죠. 한남대교가 이제 개설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바로 왔다 갈 수 있게 되면서 버스 노선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 정도가 이제 반대 오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66번 종점이 생겼었고, 그래서 66번 버스 종점이 생겼다 하면은, 버스 종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느낌 드는 게 어때요? 도심의 끝이죠. 지금 사기막골도 제가 사는 데가 거기 버스 종점이거든요. 도심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는데 그게 지금 여기 66번 종점이 거기 여기저기였었거든요. 도심이 발달된 게 여기까지 거의 됐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점차 80년대가 지나면서 은행동 그 닭주촌이 있는데 지금의 남한산 비둘기 광장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확장이 되는 거죠. 판교 분당 확장되듯이 본시까지도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부탁이 여기 사거리가 있지만 이쪽으로 길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신구대학교로 가는 오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대 오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직접 육교 고가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고가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여긴 단대 쇼핑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찾는 데는 조금 힘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드론 올려서 찍어도 마찬가지 옛날 산세하고 고구만 보이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단대 오거리였고 여기는 지금 공영 주차장 대신 공원 들어설 자리고 여기에 법원 지금 건물 들어와 있죠. 이쪽이 지금 제가 찍은 장소가 성남 서중. 옛날에 서중하고 서구가 같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서구가 아니라 성남고죠. 예, 여기 성남 서구하고 서중이 있던 그 위치에서 찍은 거고요. 지금 아까 있던 오거리의 부분, 오거리, 여기가 사거리가 아니고 지금은 이게 고가도로 때문에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고가도로 때문에 여기 단절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고요. 완전히 다르죠, 너무. 근데 비교해 보실 거는 여기 산의 느낌을 보세요. 자, 산의 느낌을 보시니까 어때요? 산의 느낌을 보면 여기 산의 느낌을 보시면은 아, 그 자리구나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요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산 그런 능선을 많이 보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의 성남 모습들 분당이 이제 되고 나서 지금 이거는 현대 어디? 우리 여사님 살고 계신 위례입니다. 위례가 옛날에 그 겨울도 이런 겨울이었는데 겨울도 이렇게 쫙 나고 공원 생기고 사실 이쪽은 공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을 이쪽으로 더 못 돌립니다. 여기 성남공항 그 활주로가 쭉 있기 때문에 공항이 나오면 좀 이쪽으로 돌려서 찍고 싶은데 그렇게 찍으면 사진을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례의 모습. 자, 마찬가지 이건 성남 제1초등학교 그리고 중동 개발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요거는 상대원지구 지금 여기도 금광일동이죠. 금광일동 재개발되고 있는 모습. 여기도 완전히 허물기 전에 골목 안에 모습들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뭐 2시간 안에 동네 한 군데 설명하기도 바빠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한스럽긴 합니다. 성남 시사로 가다 보니까 시의 여기저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 요거는 지금의 성남 시립의료원이고 지금 여기는 성남 아트리움. 옛날에 문화 시민회관? 자, 시민회관이 있던 모습. 자, 제가 살고 있던 힐스테이트 아파트고 중동이고 지금 이 앞에 도원인가 도화지고 요거 지금 다시 여기가 다 개발됐고 여기 이제 다시 또 헐고 있고요. 자,
위례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를 제가 발견한 거는 얘입니다. 얘 하나만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제자리에 있는 놈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례 스토리박스 옆에 보면 이 나무가 하나 있죠. 요거 하나만 지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뒤에 소방서 건물하고, 근데 소방서 건물도 지금 너무 변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소방서 건물이라고 알 수가 없고 이게 다 바뀌었는데 오직 하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는 얘 하나만 남아있고 옆에 예. 위례 보호수라고 하더라고요. 스토리박스에서 위례 보호수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예. 450년인가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 하나만 남아있어요. 스토리박스에 있어요. 현재 스토리박스 지어 있고 저거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 뭐 우영우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 뭐 나무 하나 때문에 뭐 마을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뭐 비리 바뀌어야 되고 하듯이 제가 그나마 이 나무를 찍어놓은 건 좀 행운인 것 같아요. 딱 요 나무 하나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웬만한 물길이고 모든 물길이고 모든 게 다 바뀌고 얘만 남아있어요. 자,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위례 중앙동의 밤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죠. 그리고 조만간에 요 앞에 요 부분도 지금 다 털어져 나갈 위치에 있고요. 요거는 성남시청 부시청을 이제 때려 부시고 나서 의료원 지으려고 하고 있던 모습이고요. 지금은 시립의료원이 딱 들어가서 앉아 있죠. 요거는 이제 위례동 막 개발하고 때려 부시고 이제 막 그럴 때 헬기에서 찍었던 거고요. 자, 성남시 하면은 딱 20평씩 깍두기집 대표되죠. 보면 위에서 보시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지금 이것도 여기가 옛날 얘기로 하면 얘가 신흥주공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포레스티아 그 아파트 재건축돼서 바뀌어 있고 지금은 옛날엔 성남직업훈련소라고 했던 지금 뭐 요즘 예? 요즘 뭐 영어 이름으로 전화가지고 뭐 직업훈련소가 뭐 그런 거로 바뀌어 그런 거로 돼 있고 어쨌든 여기도 지금 요쪽에 요 구역이 재개발돼서 지금은 싹 밀어나가고 새로 건물을 때려 부시고 있고요. 반대쪽 이쪽에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쪽 반대쪽에서 좀 많이 드론 올려서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그때 요거 찍을 때도 지금 위례는 한참 개발 중이죠. 이랬던 데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 흰색 아파트는 어디예요? 산속에 있는 거? 예? 아, 신흥주공. 아 요거는 신흥주공인데 이것도 지금 포레스티아인가 뭔가 그거를 싹 바뀌었다고 했어요. 요것도 다 때려보시고 새로 졌고요. 여기가 지금 다시 재개발되고 있는 이쪽은 저 앞에 묘지 같은 데는 어디죠? 요 앞에? 요거요? 예. 그 요거 오른쪽. 거기 조금- 공원이죠. 공원이에요. 묘지 아니고? 아니에요, 공원이에요. 신발대공원이죠. 여기 큰 공원이에요. 공원입니다. 산성공원인가? 어디 가나 이렇게 배수지 들어있고. 산성공원. 공원이 장애인 학교 있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요렇게 돌아가면 요쪽에 이제 물놀이장도 있고 여기 물놀이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공원이에요. 지금은 싹 없어졌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 아, 중앙. 수정 청소년 수련관인가요? 청소년 수련관. 제가
자꾸 기점 촬영을 하는 게 남아있을 건물들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쪽은 지금 희망대 공원이고,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고, 지금 여기도 싹 때려보셔서 여기도 지금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 학교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재개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당 재개발되고 있을 때, 분당 건축되고 있을 때 경기 콘텐츠랩하고 요 위에 지금 바로 이쪽 도로는 외곽도로가 아니라 경기 순환도로 그쪽이죠. 어딜까요? 남한산동 쪽인데 남한산동 쪽이 아니네요. 요건 야탑동 지금 야탑동 여기도 지금 아파트 새로 다 들어왔죠. 여술마을 위쪽에 이쪽은 성남 이쪽은 분당. 여기는 알 수 있었던 게 묘소들 보고 알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뭐예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뭐예요? 누구시죠? 위에 거는 저한테 17대 조 할아버지고요. 예. 순천기. 조견 선생님은 저 위에 있어요. 이쪽 묘가 하여튼 빨간 간판으로 돼 있어요. 아니 밤색 간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묘소들을 보고 방향성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저쪽 도로 분당 쪽으로 가는 도로고, 이쪽으로 가면 분당이고 이쪽으로 가면 성남이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죠. 자, 본시가지도 마찬가지. 본시가지 성남종합운동장이 있고, 옆에 여기는 지금 종합스포츠센터라고 건물이 잘생기게 들어와 있죠. 뭐 이렇게 삐쭉하게. 자, 제가 아무래도 본시가지 쪽을 많이 찍는 게 변화돼 가고 있는 게 본시가지 쪽이기 때문에 분당 쪽보다는 본시가지 쪽이 많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주의 깊게 봐줘야 될 것이 여기 송호시장이죠. 지금 이미 여기는 다 바뀌었고, 여기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이 여기죠. 종합시장, 송호시장도 이제 뭐 다시 재건축된다고 이제 얘기가 완료된 것 같으니까. 예, 요거는 옛날에 모란시장이 옛날에 이쪽에 있다가 그 다음 옮겨진 게 이제 이리로 옮겨졌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주차장 이 자연물학들 다 없애고 다시 재건축되고, 요 자리에 지금 주차장하고 요 시장들이 옮겨 들어갔죠. 요 자연마을도 굉장히 그래도 아기자기했었는데 재개발되면서 싹 없어졌죠. 요거는 그전 이대엽 시장 당시에 이제 성남시 3.1운동 탑 만들던 거. 이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율동이요. 예? 율동. 율동공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문화원장님들하고 이대엽 시장하고 이제 옛날 의장님, 이시엽 의장님인가요? 의장님도 있고, 그때 아십니까? 분들 거의 다 있죠. 다 거의 아실걸. 자, 요거는 어딜까요? 중앙시장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중앙시장. 제가 사진을 하게 된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2층에 여기 2층에 중앙칼라라고 사진관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가서 학생증 맡기고 올림푸스 하프 사이즈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필름 하나 넣어가지고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가고 해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니까 제 사진쟁이가 되게 한 아마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올림푸스 하프 카메라 그 빌려가지고 그거 학교 가면서 찍던 그런 역사. 제 집이 바로 여기였었으니까. 송호시장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이건 탄천입니다. 어디예요? 탄천 어디지? 탄천 태평동 그쪽 지역이에요. 그때 지나가는데 뚝을 뭐 공사하느라고 좀 막아놓으니까 막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냥 구름하고 같이 찍느라고. 어디 외국 같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남입니다. 자, 가을 말하는가. 자, 중앙공원에 눈이 오고 나면 중앙공원에 그 언덕이 약간씩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애들이 눈썰매 가지고 나와서 미끄럼 타고 하거든요. 자, 중앙공원 고등동 자연마을. 자, 자연마을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파트를 들어가고 지금도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여기도 다 끝나고 여기도 다 끝나고 여기도 다 끝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담고 있었고요. 옛날에 서고등학교였거든요. 지금 금상초등학교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개발 여기도 지금은 완전히 다 끝나 있고요. 그 개발되는 과정들을 이제 같은 금상초등학교죠. 금상초등학교면서 이제 기초공사 끝나고 도로 나고 밑에 이제 주차장 넣고 이제 슬슬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요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요 이후를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그려놓는 게 이제 제 임무고, 요거는 대장동 자연마을에서 이제 밀어낸 상태고, 자연마을로 있었을 때도 마을 집집이 다 저한테 그려놓은 것들이 있고, 요거는 다 밀어놓은 상태고, 대장동에 밀기 전의 모습이고요. 대장동에 이렇게 이런 집들도 많았고 아예 부엌들도 많고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은 여기 모란시장 들어가 있죠. 모란장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민농원이죠. 성남 시민농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 그 자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모란장이 위례의 물놀이장입니다. 위에선 못 보셨죠? 위에서 바라본 위례 물놀이장. 그 전에 위례 뭐 막 짓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주택 전시관이는 뭐라 그러죠? 분양 하우스 그런 것들이고요. 모델 하우스. 제가 좀 짧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기막골에 이제 전통 사기 가마는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사기막골에 요 위치가 뭐였었죠? 버스 좀 보고 있었어요. 유원지요. 네? 유원지. 사기막골 유원지. 예, 옛날엔 사기막골 유원지였었고, 여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어르신들 하는 얘기로 모포부대도 있고 그랬던 데가 여기였죠. 그게 역사. 예? 모포부대가 뭐예요? 그게 여성분들은 모르셨더니 흑역사니까 이런 건. 모포부대는 그 수영장 생기기 전에요. 그러니까요. 이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모포부대가 있었다. 흑역사도 역사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뭐 바카스 아줌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이 사기막골에는 모포부대라고 명명이 됐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살아왔던 성남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성남, 그리고 그 과정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제가 뭐 역사를 다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지금 사기막걸리 전시관 같은 게 있나요? 네? 전시관이 있는 거예요? 체험관이 예, 아, 예. 전시관이 아니라 요거는 도예 그 실습하는 체험장. 그 실습장이고, 요거는 관리동이고, 여기는 화장실, 요거는 고전 가마, 요거는 가스 가마, 여기엔 육각정, 요거는 사각정. 제가 매일 운동하는 곳이라 여기는 제가 좀 확실하게 잘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의 집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교육청이었습니다. 교육청이었었는데 왜? 여기 성남시에서 본시가지였고 본시가지의 거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이었었는데 성남이 점점 커지면서 교육청은 분당으로 이제 이사가고 그 자리에 이제 문화원이 생겼죠. 예. 아까 얘기했던 아까는 허허군터였지만은 종합스포츠센터 생겼고요. 예. 성남종합운동장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헐어내가 요 재개발하는데 보면은 절대 이 담장을 쳐놓고 밖에서부터 안 하거든요. 담장 쳐놓은 거 제일 안쪽에서부터 팍팍 헐어내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싹 물 안에서 밖에서는 공사하는지도 모르죠. 요게 지금 요 주차장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헐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헐기 전의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헐기 시작한 모습들. 아까 신흥주공의 모습입니다. 신흥주공 털어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제가 한 12장 정도 세로로 찍어가지고 하나로 합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넓은 평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홈을 넣고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포레스티아 그리고 그 다음 이만큼 또 올라갔죠. 같은 장소인데 이제 위에고요. 요거는 이제 은행동 수목원, 은행동 식물원. 여기는 한 번씩 가보세요.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 야생화나 뭐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잘 갖고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홍보하는 데 오시고요. 자, 중앙동 재개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옛날에 여기 골목을 매일 올라다니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더라고요. 자, 중앙시장도 몇 번에 불을 나면서 점점 중앙시장이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이 보였지만은 안쪽으로 올려서 내려다보면 가운데는 불이 나서 훤하니 공터가 있었죠. 지금은 여기에 높은 6층인가 7층 되는 빌딩으로 올라가 있죠. 지금은 이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태평동 오거리 모습이 있는데 태평동 오거리 그쪽 모습이고요. 계속 저는 시간이 지나서 더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관장님 뒤에서 눈치만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단지 성남에 조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살았었고 제가 살면서 봤던 느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을 좀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지금의 모습과 또 앞으로의 미래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미래로 바뀔 그러한 모습도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이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사진 찍을 때요. 네. 두 사진 있고 지금 현재 사진 찍을 때 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찍나요?
거의 제가 469 정도로 집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갈 때가 많아요. 출력을 해서 가져가서 469 해봤자 요만하니까 그거 보면서 드론 올려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죠. 우리 박사님은 저기 우리 성남학에는 뭐 대가이신 우리 윤정윤 박사님이신데 물론 저하고는 다르게 이제 먹물로 배우신 박사님이니까 저하고는 어떤지 조금 이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주 귀한 자료들 이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성남시 역사만 다루는 프로그램을 따로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 궁금해요. 다음에 분당 사진도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